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훈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네. 그리고 장중에 또 금리 동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개별적인 이벤트가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현재 흐름 괜찮습니다. 끝까지 이 흐름 이어갈까요? 일단은 워낙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종목 순환매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흐름은 양호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95%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1971.4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상승 분위기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역시 이어서 오늘장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기일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 전반적인 포지션 자체는 상승 쪽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후반부 장 막판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쪽에서의 통화정책회의, 여기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가 좀 큰 만큼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22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입니다. 개인들은 1024억 원의 매도고요. 기관들 역시 1261억 원의 매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외국인이죠. 바로 178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크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현재 선물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66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 자체는 거의 후반부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현 시점에서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무려 3%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37,0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12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은 0.17% 소폭 오름세, 현대차는 0.33% 소폭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움직임 없이 보합권 수준이고요. 현대모비스 0.5% 정도 오르면서 25만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0.87% 하락 중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1.15% 정도 소폭 내림세. 최근에 계속해서 눌림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하락 시에는 역시 매수 관점 쪽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2.3%대 상승 중이고요. 아모레퍼시픽과 네이버가 오늘 강하게 오르죠. 아모레퍼시픽은 1.4% 상승 중, 네이버는 4.7%대 강한 오름세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네요. 바로 전날 유가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아직까지 움직임 없이 29만 6천원 보합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1.84% 소폭 내림세, 그리고 신한지주와 포스코, SK텔레콤 각각 0.37% 그리고 1.63% 그리고 0.7%까지 소폭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양호합니다. 보통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는요, 수급 자체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다가 거의 후반부에 포지션이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의 하락,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추가 반등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역시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84포인트대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0.70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외국인과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기관이 순매수세를 크게 키우면서 장중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CJENM, 네이톡스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엔과 컴투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투심이 개선되면서 모든 업종군들,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이광 멘토님 오늘도 역시 미남주 하셨잖아요. 네. 자, 미남주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미리 산 종목, 네, 미동전자통신입니다. 계속해서 ADAS에 대한 이 기술력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제 최근에 뉴스를 확인해 보신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ADAS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 자율주행차이죠. 이 제네시스 EQ900에게 일단은 운행에 대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야 쪽으로 투자 육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ADAS, 지금 최근에 AI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 자율주행, ADAS, AI가 포함된 기술력을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미동전자통신이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미동전자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역시 주가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번 튀어 오를 때마다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텍 문의 주셨고요. 바텍의 매수가 24,500원대,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가격이 2만원대라면은 이 바텍에서 크게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는 더 수익을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임플란트 시술이라든가 그리고 치과용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의료기기를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에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는요, 치과용 쪽으로 이 CT 촬영이나 엑스레이 촬영,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요, 최근에 나타냈던 5만원 선 돌파 여부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넥슨지트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6,7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넥슨지트를 매수하셨는데요. 넥슨지트는 가장 중요한 그 게임,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으로 매출의 확대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서든어택2 이 게임의 신작 출시가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한동안 오름세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넥슨지트의 서든어택2에 대한 어떤 신작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6,700원인데요. 16,700원대라면 지금부터는 위쪽으로 조금 높은 그런 가격대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게임 업체들이죠.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신작 모멘텀들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게임 업체들의 경우에는 올해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본다면 넥슨지트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수가까지 올해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쪽으로 봤을 때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18,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있으니까요. 넥슨지트 잘 한번 끌고 가셨다가 지금 비중이 10%니까 오히려 한번 눌렸을 때 12,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차라리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18,000원까지 한번 중기 관점 목표가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장내 에탄올요. 장애 에탄올. 자, 이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6,800원에 20% 가능됩니다. 네, 21,800원에 20% 담고 계세요. 26,800원이요. 예. 자, 일단은 수익 구간에 들고 계십니다. 네. 26,800원인데요. 26,800원이요? 예, 예. 그러면은 아직은 매수가 도달을 하진 않았네요. 예, 예. 네. 저는 좀 더 지고 가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까지 들고 가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예. 작년에 이 주류 업계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가격 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아왔거든요.
예, 예. 이제는 조정을 다 마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겨울 때 소주라든지 주류가 판매를 많이 해왔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은 다시 한번 판을 바꾼다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봄 계절이 바뀌면은 아마 이 주류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 다지는 기간이 맞는데 향후 이제 계절이 바뀌는 부분 안에서 이제는 좀 전환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거든요. 창의 에탄올 저는 더 들고 가셔가지고요. 수익을 어디까지 볼까라고 고민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될까요? 저는 기간적으로 여유롭게 좀 투자를 하신다면요. 35,000원대까지는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35,000원이요. 네. 기간은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한 가을까지는 들고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까지요? 예. 겨울 이전에 한 번 더 시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팔기 아까운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에 예.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박스권 형태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가 박스권 상단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그래도 좀 지고 가서 이 종목을 꾸준하게 추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비중 20%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었을 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23,000원대 부근에서는 비중을 10% 정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대세요? 네. 그러면은 N자형 파동을 해갖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얼마 전에 창의 에탄올에서 다른 걸 하나 인수를 했다고 했거든요. 네. 하이트질로 에탄올을 인수를 해왔어요. 예. 일단 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네. 호재야 됩니까? 악재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런데 돈을 쓰기보다는요. 예. 그냥 쉽게 공장을 새롭게 가져와서 그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창의 에탄올이 하이트 진로 에탄올을 인수하면서요. 생산 라인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때문에 그 때문에 좀 조정도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 기간을 충분히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돌아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1분기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네. 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류 업종을 새롭게 보시려는 하는 이유가요. 예. 일단 다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주값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주요 소주 회사들이 이제 가격을 올렸는데 지역에 있는 이제 소주 혹은 이제 발효 주전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찾는 과정을 다들 보고 있어요. 예. 저는 충분히 일단 창의 에탄올을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 예. 뭐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싼 가격대에 잡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예. 충분히 이 종목을 단기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수익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1차 고점 얼마나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35,000원으로 좀 가까이 했는데. 저는 좀 여유롭게 보면은 35,000원대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생각이었는데요. 예.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은 완전히 단기로만 보셨던 분들은 지금이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매수가 근처에 있잖아요. 예. 여기서 목표가를 가져가 본다라면은 28,000원 정도? 네. 18,000원 선요? 네. 예.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오택예. 오택이요. 예, 자,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15%고, 네. 7,000원이야. 7,000원에 15% 매수하셨어요? 예.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매수가 도달이 안 됐네요. 예. 오래되셨죠,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예, 오래되십니다. 한 4년쯤 돼. 4년이요. 예. 그럼 수익이 났을 때도 못 파셨네요? 예. 아하. 자, 그럼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주가가 그렇지 못하죠. 일정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예. 자, 오텍이라는 기업이 이제 응급 의료 장비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예. 보면 이제 앰뷸런스라든지, 특수 구급차,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전용차, 이쪽 사업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오텍이 캠핑카 쪽에서도,
좀 사업에 진출해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날씨가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캠핑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텍에 대해서 주가 상승의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됐었던 거 확인하셨나요? 예. 네, 모릅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죠? 예. 자회사 예. 쪽에서 이제 캐리어 냉장이라든지 캐리어 에어컨 쪽에서 실적이 예,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텍의 경우에는 주식을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보고 있긴 한데 매도 예. 시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처럼 뭐 몇 차례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과거의 주가 뭐 예를 들어서 11,4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갔죠. 이때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 주가가 매년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고점이 11,400원 정도였는데 예. 그 다음 연도 보면 고점이 낮아졌죠. 그리고 예.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2014년도에도 고점이 낮아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낮아졌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뭐 7,000원 실이 많이 매수가잖아요. 걸리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실이 많이 걸립니까?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연초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올릴 때마다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날 시점까지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 정도 부근에 이제 고점이 만들어졌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7월 달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고점이 나오게 된다면 한 7,500원 정도 자리가 되면은 그때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간 그 7,500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단기간의 관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7월 정도 부근에 보통 고점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7,500원 정도 수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그 시점에서 매도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내려갈 때는 지금 팔아가지고 다시 잡으면 언제쯤 얼마나 저희 되면 지금 보시면요. 오텍이 지금 쓰고 있어요. 위쪽으로. 그죠? 흐름이. 예. 이제 막 흐름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파셨는데 갑자기 6,500원, 7,000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예. 그죠? 그래요.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눌림목을 생각하고 나서 이제 판다. 근데 예상처럼 그렇게 눌리지 않으면 오히려 또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자기가 예. 갖고 있던 물량들 4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예. 기다려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엑셈이요. 엑셈. 자, 이 종목 매수가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240원에 30%. 4,240원에 40%요? 네. 네. 30%. 근데 이게 지금 오르지도 않고 그냥 맨날 떨어지기만 하네. 일단 엑셈이라는 기업은 잘 알고 사셨어요? 안 해요. 전문가님이 권해가지고 그냥 샀거든. 그래요? 방송에서 추천해서 이 종목을 같이 사신 네. 거예요? 네. 네. 자, 일단 이 종목은, 방송 추천주였다면은 장기 종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단기로 사셨나봐요. 예, 난 단기를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그러면요. 지금 위치는 아직 손실 중인데요. 네. 올라오면은 매도하세요. 언제쯤 올라올까요? 기간은 이제 한 번 더 출렁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과거 이력을 보면요. 이 종목이 원래는 스펙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엑셈으로 이제 변환됐어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이따금씩 윗꼬리를 많이 만드네요. 이거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사시는 가격대는 그래도 크게 부담되는 위치는 아니니까 한 차례 정도는 들어줄 거라고 봐요. 물론 들어주고 난 다음에 딴 거는 다 오르는데 이거는 네. 계속 안 오르더라고요. 예. 차후에 이 가격대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엑셈이라는 기업 자체가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하는 일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보통 이런 IT 솔루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을 등에 업고 가야 돼요. 근데 엑셈은 물론 이제 독자적인 개발이라든지 카이스트하고 최근에 연결되어 있는 기사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기업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 관련된 종목이고 뭐 물론 이제 우회상장을 했지만 주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8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초기 발행 주식 수가 2,800만 주라는 거는 향후에 계속해서 이 유동성에 막힐 수도 있어요. 물론 대주주가 57%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물량을 초기부터 갖고 있다라면요, 차후에 뭐 12발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밖에 내줬던 주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이 종목이 가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혹시 이거 지금 저가를 조금 사서 물타기 해서 조금 올라오면 팔으면 어떨까요?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예요. 왜냐면은 지금도 반대요? 30% 비중이라서요. 여기서 더 담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반 몰빵이 돼요. 그리고 올라올 수 있는 위치가 대략 한 10% 정도만 올라와도 손실폭을 만회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더 욕심내지 마세요. 얼마 정도 되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팔으면 될까요? 저는 이 종목은요, 좀 매일매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따 조금씩 올라와서 윗골에 연출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매일매일 어머님 매수하신 가격대에다가 그냥 매도를 걸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 설령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렇게 반길만한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아직 이 종목은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우량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익이 나는 형태에서 좋은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학이요? 예. 자, 그럼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19,300원에 30%. 19,300원에 30%요.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예, 요즘 와가지고 뭐, 네. 올라갔는데. 그런데 한 지금 2년 매수하신 가격대가 도달이 안 됐네요. 예? 매수를 되게 오래전에 하셨나 보네요? 한 보네요? 2년 되십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예. 자, 이제라도 올라오니까 다행이긴 한데, 제가 일단 비중이 30%고요. 19,300원. 자, 일단 이수학은 그동안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건, 기업의 이 분석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요. 실적이 안 좋았죠? 아시죠? 예. 네, 순손실을 계속 기록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조금씩 회복이 된다. 그리고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가 가장 궁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수학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미 꽤 많이 상승이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떨어질 때도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차라리 조금 일찍 전화를 주셨다면은, 그 전에 이제 뭐 한 달 정도쯤에 전화를 주셨다면 차라리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 전에 추가 매수 안 하신 거죠? 예, 안 했습니다. 아, 네.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일단 뭐 위쪽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매수가까지의 목표가를 그냥 가지고 끌고 가시기보다는요, 예. 1차적으로는 18,0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먼저, 18,000원보다는 17,500원이네요. 17,500원 정도 자리를 1차적인 목표가로 일단 보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거기가 수익으로 전환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 네, 이 자리가 지금 저항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17,500원이고요. 여기에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19,000원 정도 자리, 2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17,500원 정도 자리대에서 그냥 강하게 위쪽으로 돌파했을 경우에는 그냥 보유하시면서 2만원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그냥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물량 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실 종목은 로코 조이라는 회사, 그리고 매수가 7,800원에 비중 80% 담고 계십니다.
일단 현재 가격대가 6,300원대인데요. 7,800원대. 물론 이제 등락이 좀 한창 진행됐을 때 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은 뭐 투자자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인데요. 과거에 이너스텍이라는 회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코조이를 과거의 모습을 좀 본다면요. 크게 이 점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연출될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중국, 그러니까 홍콩 쪽의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이와 같이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그러니까 이 신생 회사로서 새롭게 봐야 되는데, 일단 로코조이, 물론 이제 중앙권에 대한 진출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기 좀 어렵다. 그 말은 즉슨 단기로만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단기 투자가 실패한 케이스라가 생각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한다면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6,200원대가 깨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6,200원대가 깨어진다라면은 좀 더 긴 골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6,200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되어진다면요,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2시 54분이네요. 그럼 예상체계 주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체계 주수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체계 주수입니다. 지금 현재 전거래보다 0.15% 정도 오른 1955.88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예상체계 지수 안에서 동시호가 상에서 마지막 그 1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물량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져나오는지 그 부분이 일단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10분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변동폭 자체도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지금 마지막 그 10분 안에서의 변동폭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본다면 끝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최근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그 동시호가 전에는 1.18%까지 올라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무리는 없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수급은 외국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2,3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1,500억대 그리고 1,1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수급 분위기 자체가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변동성 자체만 잘 줄어든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든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전거래보다 2.3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28,000원 정도 오른 122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전에는 3.5%까지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흔들림들 현재 끝까지 종가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이어서 1.74% 정도의 상승 분위기, 현재 전거래보다 1,000원 정도 오른 5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하고 삼성물산이 현재 각각 1.3% 그리고 7.2%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동시효과 전에는 0.3%대 하락으로 일단 진입했고요. 지금 변동성을 보니까 잠시 흔들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에서 3.97% 정도의 낙폭을 좀 줄여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의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잘 들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2.38% 정도의 상승 분위기, 전거래보다 6,000원 정도 올랐고요. 2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이 2.18% 하락 중입니다. 현재 11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1.3%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오다가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발생이 되긴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는 0.16% 정도의 하락폭이었고 다시 한번 현재 시점에서는 0.98%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에 위치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3.73% 정도대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네이버 각각 3.36% 그리고 3.62%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긴 했지만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 흐름이 전체적으로 하락폭을 만연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고점에 거의 근접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1% 이상의 상승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87.59포인트대인데요. 장 초반 형성되었던 시초 포인트보다 계속해서 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중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178억, 그리고 장중 기관은 291억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지수 방향과 조금은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수 상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모두 다 3%,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CJ ENM과 메이토스, 약보합권의 조정세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주 그리고 또 업종 대표주들 모두 다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엔, 컴투스, 이오테크니스 모두 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미판과 바이로메드는 조정세를 보였지만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수급과 방향성을 바뀌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업종을 선별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NWC 이후부터 해서는 IT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새롭게 IT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을 새롭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주요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요. 새롭게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또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개별주 테마만큼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된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하자는 말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점에서 오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의 통화정책회의, 결국 금리 동결, 여러 가지 대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종가 상황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현재 코스피 종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1.16%, 지금 1.01%죠. 오른 1972.65포인트의 오늘 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잠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은 1% 이상의 상승 분위기가 나왔고 현재 1972포인트대에 거래가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지금 전반적인 어떤 그 동향들을 봤을 때는요,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그 큰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가진 않은 상황입니다. 차익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왔고, 빗자리 쪽에서도 오히려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양호하게 오늘 흐름 잘 이어나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83%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685.31포인트의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끝까지 계속해서 밀어 올리면서 추가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의 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무려 300억대 이상의 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던 건 기관 쪽의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가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 종목 첫 번째로는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C소프트가 무려 10%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도 분명히 이제 NC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이었죠. 그런데 NC소프트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진 상황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주가가 현재 24만원대, 23만원대에서 무려 26만원대까지 오늘 무려 10% 이상의 상승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올라갔던 이유는요, 바로 모바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었죠. 지금 최근에 이제 모바일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NC소프트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마스터 X 마스터라든지 또는
지금 불소 모바일 게임, 그리고 리니지, 모바일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들이 NC소프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신고가가 나왔고 계보를 일단 떴는데요. 지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에 숨고르기 과정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좀 장기 관점에서의 끌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수익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대웅제약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약업체가 특징 종목으로 잡혔습니다. 오늘 대웅제약이 2.27%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상승폭은 좀 더 컸습니다. 바로 3.8%대 상승. 그리고 그 전날의 그 상승폭을 비교해 본다면요. 이 전날에 강하게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었어요. 무려 9%대의 강한 장중의 상승폭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최근에 제약 쪽하고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다시 한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 주들에 대해서 주가가 밀릴 때는 고평가에 대한 어떤 거품 논란이 나왔지만요.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생명과학 쪽에서의 뭐 제미글로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신규 의약품 도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동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가장 주력 제품 쪽에서 이제 나보타라는 제품이 있죠. 미국에서의 임상 3상이 거의 종료가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웅제약 쪽에서의 수급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정고점 자리 충분히 뚫어 올릴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고요.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0만원에서 11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탄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특징 종목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스닥에서 ATGen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ATGen 주가의 움직임을 보신다라면은 암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 임상 완료 소식에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주가들도 동마산산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이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이와 같은 관련주를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Gen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꾸준한 관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ST 로봇인데요. 일단 DST 로봇, 여러분들도 오늘 이 특징으로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큰 탄력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바로 어제 이 이세돌 구단과 이 알파고, 이 세계의 대결로 통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분들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꾸준히 언급을 해드렸던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인공지능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향후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기반된 기업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접근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공민토님, 오늘도 역시 이슈 준비해 주셨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세계 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어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계의 이세돌 구단이 좀 패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관련된 뉴스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알파고가 첫 대국에서 승리로 가져가면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지능형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지능형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만큼 앞으로 기술력을 보일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왔고요. 향후에 AI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이 새로운 IT의 패러다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토이라는 명명 아래서 들어온 VR 기기, 그리고 AI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건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비로소 이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큰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 이 알파고와 이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3월 1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하게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 대국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 로봇 관련된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으로서 새롭게 보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이제 추가적인 일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내일 일정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정은요.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올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죠. 바로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 계속 주목을 했던 부분 자체는요. 바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였습니다. 어떤 식의 부양책이 나오게 될지, 우리의 눈높이는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ECB 쪽에서의 추가 정책이 나오게 될 때 어떤 너무나 강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그 유럽 쪽에서의 어떤 경기 불안 심리도 또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참고를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일정은요. 바로 미국 쪽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도 역시 발표가 됩니다. 매주 발표가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FOMC 회의가 올해 이번 달 15에서 16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되는 그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는 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 관련 지표들의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자, 블룸버그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경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역시 향후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한번 다시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코아스템 문의 주셨고요. 코아스템의 매수 평단가 22,000원에 이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에 갖고 계시지만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에이티젠이 오늘 이 세포 치료제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호재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코아스템과 같이 줄기세포 연구하는 회사들이 또 조명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런 시기에 맞게 주가 흐름들도 양호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코아스템은 매수가 회복에 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종목을 지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비중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만 향후 매수가를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조금 좀 축소하였다가 다시 조정이 되었을 때는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하신다면 향후 이 큰 시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종목 홀딩해서 들고 가자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3만원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 가져가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슈넬 생명과학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주에 대한 어떤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슈넬 생명과학 매수하신 가격은 4,520원이고요. 비중이 20%네요. 4,500원대라고 한다면 최근에 아마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500원대가 바로 이 위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이 나오면서 2.3%의 어떤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자, 슈넬생명과학의 경우에는요, 지금 주봉상으로 큰 흐름 잠깐 돌려서 보게 된다면, 주가가 지난해였죠. 지난해 6월달, 7월달에 정말 강한 급등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박스권 정도의 흐름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횡보 분위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횡보하는 과정 안에서 보게 된다면 매집이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역시도 물론 이제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일부 나가긴 했었지만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물량들을 많이 매집을 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부터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본다면 슈넬생명과학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뜨문뜨문 들어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뜨문뜨문이라도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추가적인 어떤 강하게 시세가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저는 슈넬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말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하다는 거겠죠. 저는 슈넬생명과학의 경우 1차적인 목표 주가를 5,300원 정도 자리를 잡아드릴게요. 5,300원까지는 일단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세가 크게 몰게 된다면 이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이버를 네. 60만 3천원에 20%를 갖고 있는데. 네, 예. 30%를 69만원대요? 65만원? 3천원이요. 예.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매수가까지. 네, 얼마 네.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네. 또 이제 얼마까지 갈 것 같은 건가, 이런 거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이 종목이 설날 설날 전후부터 하고 좀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자, 네. 이 종목을 처음에 사셨을 때는 단기로 보셨어요? 장기로 보셨어요? 그냥 중기 정도로 봤어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올라오는 방향이지만요.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지만은요. 매수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중기 생각하신 기간만큼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종목이요, 차트로 보는 종목 아니에요. 이 종목은 모멘텀 얼마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느냐, 그걸 보고 사셔야 됩니다. 예. 저는 우직하게 들고 가셔갖고요, 수익 꾹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요, 적어도 75만원대까지는 보셔야 돼요. 네. 예. 충분히 모멘텀 많습니다. 네이버요, 카카오와 같이 동반선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다양한 컨텐츠로 시장 공략을 하고 있어요. 올해 와서는 음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하고는 다르게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해외 시장에서 매출과 직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종목 실적 개선도 되고 수익도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75만원까지 잘 끌고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 문제입니다. 75만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대웅제약 네. 65,000원에 30%예요. 65,000원에 30%요? 예, 예. 오, 매수 가격이 낮으시네요. 예, 저 이거 작년에 이거를 항멘토님 따라서 쭉 하다가 팔고 사고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산 거 그대로 그냥 끌고 왔어요. 한 번 상담 드렸더니 그냥 3월 달까지 그냥 끌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끌고 왔더니 네. 지금 수익이 나긴 했는데 이제 네. 요거를 언제 50% 갖고 있다가 어저께 20%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 예. 자, 그러면 처음에 매수하셨었던 때가 지난해였죠? 예, 예. 지난해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이제 그게 작년 아마 6월달 지나서부터 샀다가 그렇죠. 많이 예. 떨어져갖고 고생 좀 하다가 예. 또 사고 팔고 하고 단가를 네. 내렸다가 또 네. 수입을 받다가 네. 막 하여간 작년 내에 그랬어요. 그렇군요. 원래 이제 그 대형제약이 추천 당시가 이제 4월하고 5월 달에 많이 추천을 먼저 드렸었어요. 어떤 시절이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너무나 올라갔으니까 이때 다시 한번 추천드렸던 데가 또 이때도.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늦게 샀어요. 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그 당시에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좀 기고 있어요. 예. 근데 대형제약의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체는 충분히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이런 종목이 또 있었죠. 종근당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횡보가 좀 길긴 했었지만요. 결국은 다시 크게 시세가 나왔어요. 이 대형제약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지금 비중을 30% 정도면 50%에서 줄이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일단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들 한해서는 계속 끌고 가보세요. 예. 제가 보고 있는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냐면요. 예. 일단 1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 자리가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오늘 고점 자리예요. 오늘 고점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바로 이제 단기에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고점 자리에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눌리게 된다면 눌렸다가 시간적으로 조금은 걸릴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예.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날 겁니다. 예. 12만 원까지는 지금 보유하는 물량만이라도 예. 끌고 가셔서 한번 수익을 좀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네, 항멘토님하고 이멘토님 따라서 하거든요. 네. 근데 두 분 따라서 하면서부터 수입을 조금 봤어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봤어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내시기 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저기 단기, 중기, 장기를 기간을 어느 정도 하는 건지 좀 그거가 조금 좀 알고 싶어요. 자, 그럼 기간적인 부분 자체는요, 사실 교과서적인 부분에서는요, 예, 예. 지금 장기라는 관점은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는 장기를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예. 단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이내 예, 예. 정도를 보고요. 예. 중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아, 예. 그 정도.
그리고 장기는 1년 이상 아, 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네. 아이크래프트요. 아이크래프트. 네. 이 종목 얼마만큼 사셨나요? 11,800원에요. 45%요. 11,400원에 45%. 11,800원. 11,800원에 45%. 45%. 네. 이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종목은 아닌데 네. 이 종목 어떤 점을 보고 사셨어요? 일전에 게임즈 조금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추천받아갖고 샀는데. 이 종목을요? 네. 아이크래프트 뭔가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익숙하게 들리지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예. 일단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린다면요. 네. 이 회사는 기업 내용을 좀 보시면, IT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네트워크 관련된, 라우터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요. 특히 이제 쉽게 말하면 SI 기업이라고 하는데, SI 기업들은 사실 이 수주를 따내도요. 마진이 크진 않아요. 네.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갑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주가 상승이 좋았던 것이요. 네. 실적이 SI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이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잘 갔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와 같은 실적을 더 뛰어넘어야지만 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이 개인 투자자가 잘 모르는 이유는요. 오늘 거래량이 5만 주가 채 되질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은 시장이 유통되는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적다는 것인데 네.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10,000원까지. 예. 물론 이제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요.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이어져야 돼요. 네. 작년보다 더 뛰어넘는. 일단은 좀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은 실적은 안 나오는 네. 거죠? 예. 4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조금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미 절반 가까이 사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시간을 더 두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더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보다는요. 네. 실적이 나올 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가까지 조금 어렵지만요. 네, 오게 되면 그때 네, 10,000원 선 근처 오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10,000원선이요?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강의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에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종목을 잘 선택해야 하는 때입니다.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방법, 종목 또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강남 쪽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는 1시부터 3시까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 다 그 자리에 모이셔서 좋은 내용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